예, 오늘도 지방에 나와 있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를 가는 중인데, 가는 길에 잠시 시간 내가지고, 예. 이게 유튜브가, 한 달에 한 편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번 거 올리고 한 2주 지났으니까, 요거 한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서, 여러분 한비자를 보시면, 한비자가 누군지는 아시죠? 예. 제자백가 시대에 법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유가도 있었는데, 한비자는 법가죠.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자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은 그냥 법이 엄하면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킬 거다. 그리고 세상이 평화롭게 통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반면에 공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인으로 다스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한비자가 그 제자백가라는 게 원래 정치사상입니다. 예, 정치사상이에요. 그리고 뭐 공자 유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학문 쪽으로 주로 이렇게 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색채가 더 강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치 쪽 색채가 강해요. 원래 내로 하면은 이 제자백가라는 게 정치사상 쪽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리고 그 유명한 책, 뭐 일본 정치사상사 연구 같은 책도 있고, 그 유교 쪽에 관한 책이거든요. 이 제자백가라는 게 사실 정치사상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비자가 한 얘기 중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왕이 신하를 쓸 때 법이 강하면은 신하가 어차피 왕을 속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하는 왕을 속이지 못한다. 법이 엄하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는 군자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차피 왕을 속이지 못하는데 왜 군자를 써야 할까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한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군자는 남에게 속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왕이 신하를 쓸 때 군자를 쓰는 이유가요, 신하가 나를 속일까봐가 아니라 그 신하가 속을까봐. 군자는 속지 않는다. 이거 공자님 말씀에서도 여차에 나옵니다. 여차에 나와요. 뭐 우물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군데군데 나옵니다. 논어 같은 거 봐도 군자는 남에게 속지 않는다고요. 왜 군자가 남에게 속지 않냐면은요, 뭐라고 할까? 올바르기 때문이에요. 올바르고, 그 다음에 어떤 시야가 좁지 않고 사사로운 욕심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할 때, 부동산 투자하는 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가격입니다. 당연히 가격이에요. 부동산 투자하는 건 가격을 보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늘 가격을 보지 마세요. 가격의 초점이, 가격의 시야가 고정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의 시야가 고정되면요, 가격이 속아요. 여러분들이 가격을 갖다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가격의 시야가 고정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였나요? 그제?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야구를 할 때 타자가 공을 치잖아요. 공을 치는 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왔을 때 여기 홈플레이트 앞에서 공을 친다고요. 그쵸? 근데 타자가 어딜 보고 있죠? 홈플레이트를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 야구 경기할 때 홈플레이트 보고 있는 타자 보셨어요? 없습니다. 다 투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공 칠 거는 홈플레이트인데 왜 투수를 보고 있을까요?
투수가 공을 던진다는 원인이 있어야지 내가 홈플레이트 앞에 공이 와서 내가 공을 친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요, 가격이와는 결과에 눈이 맺혀가지고 홈플레이트만 보고 계시면요, 안 보입니다. 아닌 것 같으면 야구 한번 해보세요. 주위에 친구 몇 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홈플레이트만 보고 한번 쳐보세요. 보이나? 안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원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가격이란 것은, 부동산에서 가격은요, 모든 원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제가 옛날부터 그 얘기 했잖아요. 부동산은 종속이라니까요. 부동산에서 가격은 종속 변수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에서 가격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딴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 가지고 그 원인들에 종속되어서 나오는 결과가 가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는 가격을 이게 목적인데, 가격을 위해서 하면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을 만들어내는 요인들, 원인을 보셔야죠. 왜 자꾸 가격에만 눈이 맺혀 있냐고요. 가격에만 눈이 맺혀 있으니까 가격 조금만, 제가 저번부터 제 페이스북에서도 얘기했고 블로그에서도 얘기했고 제 밴드분들 말할 필요도 없고,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하면서 매입을 하실 계획이라면 당장 하셔라.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요. 왜 없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자, 가격이라는 결과는 딴 것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종속 변수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만들어내는 원인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예. 그럼 그 다음을 봅시다. 그럼 그건 다 알아요. 근데 어떤 것이 가격을 만들어내느냐고요? 라고 하시겠죠. 그 어떠한 것이 가격을 만들어내느냐는요, 시기마다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어차피 뭐 이거 듣는 분들은 제 블로그나 제 페이스북 보고 계실 테니까, 최근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하고요? 가격을 만들어낸, 즉 투수가 누구예요? 내가 투자와는 배팅을 하려면은 홈플레이트에 공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내는 원인인 투수가 누구예요? 투수가 뭐하고 얘기했죠? 전세 가격이라고요. 사실 이건 굉장히 정교하다고 하긴 뭐하고, 뭐 제가 만들고 정교하다고 얘기하면은 좀 부끄러우니까 정교하지는 않고 사실 단순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찾아내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빼고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을 때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매가가 상승합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 투수는, 원인을 만들어낸 투수는 전세 가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를 원했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전세 가격을 보셨어야죠. 자, 전세 가격 어땠죠, 최근에? 여러분들 전세 가격 기준 보면요, 전세 가격 기준으로 하락 나온 곳이 전국을 통틀어서도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주간 차트 보면은, 어젠가 나온 주간 차트를 보면요, 전국을 통틀어서 전세가 하락이 나온 곳이 단 2개도밖에 안 됩니다. 이 2개도도 하나의 시에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와가지고 깎아먹은 것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전북은 전주에서 나왔습니다. 전주 완산에선가 나왔어요. 전세가 하락이. 그러면 전북이 좀 마이너스 떠올렸고, 그 다음에 경북은 포항에서 나왔습니다. 이 2개의 시일 말고는요, 전국 전세가가 다 상승이에요. 투수는 누구 하는 얘기죠? 전세 가격이 한 겁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세 가격이라는 투수를 갖다가 다시 타석에다 둡니다. 여러분들,
세상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고요. 지금 만들어낸 결과는요, 다음에 생길 것의 원인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는 다시 새로운 원인이 돼서 또 새로운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알고 싶다면요, 시장을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면, 항상 물어보셔야 될 게 왜예요. 왜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끊이지 않을수록 더 먼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마치 과학에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빅뱅이라는 것이 나왔듯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자, 현재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현재의 가격을 만드는 것이 전세 가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전세 가격을 다시 결과로 놓습니다. 그럼 전세 가격이란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 투수는 누구죠? 입주 물량이죠. 그 여러분들은 뭘 보셨어야 돼요? 입주 물량을 보셨어야죠. 자, 이 입주 물량을 입주 물량을 다시 투수에서 끌어내서 타석에다 둡니다. 입주 물량을 갖다 만드는 것은 무엇이죠? 분양 물량이죠. 분양 물량을 또 끌어내면요, 분양 물량을 끌어내면 투수는 또 누구죠? 택지죠. 제가 2012, 2013년도에 택적법 배제와 신도시가 나온 이후에 제가 10년치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던 게, 지금 몇 마디 말로 다 큰 틀은 설명을 했습니다. 딱 이거예요. 여기에 어디에 가격이 들어가 있나요? 가격 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장을 파악할 때는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는 가격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격의 시야가 고정되기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하고 투자 안 해봤던 거 아니고, 제가 하는 게 원래 투자자 상대를 갖다가 10몇 년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을 더 잘 파악하고 내 투자가 더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 하면, 여러분들은 가격에서 눈을 떼서 가격을 만드는 요인을 보셔야 됩니다. 수도권 물량에서 상반기 올해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가장 물량이 적은 건이 언제냐면 6월달이에요. 6월달에 물량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4월 5월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자세히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그냥 대강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거 예전부터 제 블로그 보셨던 분들은 아시죠? 물량이 쭉 없다가 2018년도부터 2년 정도 일시적 과다 물량 구간이 끝나고, 그 뒤로는 뭐가 된다? 현재의 과소 물량과 현재의 과다 물량과 미래의 과소 물량의 싸움이다. 누가 이긴다? 항상 미래가 이긴다. 시간이 내 편인 쪽이 이긴다. 미래가 시간이 내 편이잖아요. 그럼 뭐가 이겨요? 과소 물량이 이긴다. 현재 잠시 과다 물량이 나왔을 뿐이지, 앞으로 과소 물량이 때문에 과소 물량이 이긴다. 그리고 입주 물량 또한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다시 실거 주장이 열릴 것이다. 이게 이번 장의 특이점이다. 제가 이거 옛날 2014년도부터 거짓말 안 하고 한 200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전세가 상승 나오면서 매값을 밀어 올리는 게 실거주장이에요. 실거주장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실거주장이라는 건요, 정책에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우리가 뭐 실거주장이 있고 유동성장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유동성장이라는 건 일종의 투자자들이 진입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그냥 단순합니다. 실거주장이란 건 실거주자들이 진입하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단순해요. 원래 이건 아닌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실거주장은요, 규제에 강해요. 규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상승이 멈추지 않아요. 왜? 이거는 부동산의 본질에 가까워요. 부동산의 본질이 뭐죠? 주거용 부동산의 본질은 무엇이다? 주거다. 물량이 없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 물량이 없을 때는요, 부동산 시장이
물량이 없을 때는 본집에 가까워져요. 부동산 시장의 본집은 주거고, 주거는 의식주에서 얘기하는 주인입니다. 즉 생존의 필수 요건이에요. 생존의 필수 요건인 상황에서는요, 규제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식량이 부족해요.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식량값이 막 올라가요. 이건 생존의 필수 요건이죠. 이 상태에서 식량 가격 통제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 이 의식주와 같이 생존의 필수품의 경우에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요, 규제가 안 먹혀요. 실거주장은 원래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보통의 경우에는 실거주에서 유동성장 넘어가고 끝인데, 이번 장은 특이하게 실거주장으로 다시 한번 진입을 한다고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번 장의 특이점이다. 그 장이 이제 지금부터 또는 늦으면 올해 말부터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아니면 올해 말부터예요. 그러면 언제 매입을 해야 될까요? 추세가 상승일 때는 먼저 매입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대부분 정답이에요. 추세 상승에선. 그냥 실제 투자 쪽인 면에서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아니면 올해 말 상승이에요. 근데 지금 매입을 했어요. 지금 매입을 했다가 가격이 안 올랐어요. 플랜 A와 플랜 B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안 올랐어요. 그럼 뭘 보면 될까요? 그냥 6개월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게 플랜 B예요. 이 플랜 B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봅시다. 자, 그때 만약에 지금 매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랐어요. 그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플랜 A, 플랜 B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른 가격에 사거나 또는 못 사거나, 둘 다 플랜 A, 플랜 B가 별로 좋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최근에 사실은 최근 몇 개월, 사실 몇 개월 정도 조정은, 이런 거는 부동산 시장 침체나 이런 걸로 보지도 않습니다. 사실 한 달, 두 달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상승기에도 중간중간에 한두 달씩의 침체는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표를 안 보셔서 그렇지, 예전 2008년도까지 상승장 때도요, 중간중간에 하락 두세 달씩 정도 침체는 계속 나왔습니다. 원래 나와요. 그거는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에 전부 다 일일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번 침체 구간 동안에 사실은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저도 깜짝 놀랄 정도 유튜브를 봤더니 온갖 퐁당론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얘기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았나? 제가 원래 부동산 유튜브는 잘 안 봅니다. 네, 잘 안 봐요. 저 유튜브뿐만 아니라 딴 것도 안 보지만, 근데 어쩌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는 딴 쪽 경제 채널 같은 데서 막 부동산 폭락론이 막 나오길래,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왜 이러실까? 도대체 뭐가 바뀌었지? 부동산의 추세를 만드는 수요와 공급 중에서 코로나19가 도대체 뭘 바꾼 거지? 뭐 하나 바꾼 게 있나? 아무것도 바꾼 게 없는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 주, 지난주 기점으로 서울도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 나왔어요. 즉 이거는 시간 문제였다는 거예요. 뭐가 더 본집인지를 보셔야죠. 투수가 공급량이었다고요. 그리고 전세가였다고요. 서울에서도 계속 전세가는 상승하는 중이었다고요. 매가는 한 8주가 침체가 나왔는데, 8주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전세가는 계속 상승 나왔어요. 서울에서도. 수도권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럼 이 상황에서 전세가 상승, 매가 하락이 나왔을 때 전세가가 본집이냐 매가가 본집이냐를 보셨어야죠.
무엇이 더 본질인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장 이 시기에서 시장 방향을 판단할 때 본 지표는 하나도 없어요. 지표를 볼 필요가 없어요. 판단해야 될 건 지금 이 장에서 매가의 하락이 본질적인 것이냐, 전세가의 상승이 본질적인 것이냐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시장을 보실 때는 가격에 눈이, 이 시야가 고정되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시야가 좁아져서 시장 전체를 못 봐요. 항상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항상 무엇이 더 근본이지? 라는 질문을 하세요. 어떤 게 더 질문이지? 부동산 시장에서, 그리고 지금의 사이클에서 무엇이 더 근본이지? 그게 항상 입주 물량인 건 아닙니다. 입주 물량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시장 전체 흐름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저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항상 입주 물량인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게 분양 물량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게 가격인 경우도 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죠.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죠. 지금 시장에서 본질적인 부분은 가격이다. 왜냐? 가격이 올라가야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사업성을 맞추고, 사업성을 맞춰줘야지 가격이 점프가 나오기 때문에 2015년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 장이 다시 스타트를 해서 크게 뛰기 위해서는 사업 스타트가 가능한 가격을 일반 분양가가 맞춰줘야 된다. 이럴 때는 본질이 가격입니다. 항상 입주 물량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입주 물량이에요. 이건 제가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페이스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고, 단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셨을 뿐이에요. 꼭 여러분들은 그걸 지나온 다음에 이해를 하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언젠간 여러분들도 스스로 지나기 전에 먼저 그걸 찾는 시기에 오실 겁니다. 예, 한 20분 얘기한 것 같네요.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